오빠 안녕. 안녕. 음. 안녕이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진짜 춤을 추고 있어. 지금 약간 전쟁터 나갔다가 잠깐 물 마시고 있는 그런 느낌? 약간 한숨 돌리는 느낌? 우크라이나발 속보가 전해져 오늘 가지고 속보가 전해졌고 갑자기 이제 반군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어. 포를 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면서 시장이 코스닥이 지금 한 30분 사이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코스닥이 지금 약 보합권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지수가 그러면 종목들은 그 배 이상을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지금 3%가 왔다 갔다 했잖아. 음. 지수가 3% 왔다 갔다 하면 이에 따른 베타가 큰 좀 탄력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에서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제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완화가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무려 4.6% 가까이 올라왔거든. 그러면서 이제 한숨 돌렸다 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이 속보가 전해지면서 시장이 급변동을 하는 거야. 딱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부디 이 짧은 시간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잘 대응을 하셨길 간절히 한번 바라면서 오늘도 같이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 내가 복습을 좀 해 봤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3 년치, 5 년치 그 기대감을 주가에 한 번에 반영을 했는데 이거를 과연 올해 용납을 해 줄까가 관건이라고 오빠가 얘기를 했는데 맞지?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표가 좀 달리 보이는 것 같아. 2차 전지 소재 4분기 실적 발표 2월 14일 기준인데 와 일단 실적도 실적인데 퍼 한번 봐봐. 이게 연환산 PER이잖아. 응. 연환산 PER과 우리가 실무단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12months forward 이런 PER 같은 경우하고 차이가 있어. 그런 거야 또? 보통 연환산 PER은 히스토리컬 PER, 그러니까 직전 4개 분기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최근 발표한 실적이 이번 작년 21년 4분기 실적이다 보니까 작년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그러니까 21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이 PER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올해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만큼 성장을 할 거니까 12months forward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4개 분기를 이제 미리 좀 끌어와 가지고 그것과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정 부분은 차이는 있다는 것. 그리고 2차 전지는 좀 특이하게 향후의 방향성 그리고 수주 산업이잖아. 수주다 보니까 시먼스 포워드로 땡겨오는 것 물론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하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3년 후에 내가 캐파가 얼마 정도 늘어날 거고 캐파라는 거는 캐파시티의 약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 생산 비용이나 이런 가능성? 부분 생산 가능성 이런 부분 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부분은 투자가 얼마만큼 되어서 이만큼 늘어날 거니까 이 부분과 지금 현재의 주가를 비교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났거든. 그래서 뭐 5년치까지는 아니지만 약 3년치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캐파를 땡겨와가지고 실적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25년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지금 연초 들어서 시장이 완전히 180도 색깔이 바뀌었잖아. 즉 작년까지는 유동성을 시장이 많이 공급을 하는 가운데 제로금리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계속 나타났었던 이러한 상황이었고 사실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낮춰놓은 이후에 제로금리를 유지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많이 뿌려놓은 유동성 자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데 방점이 맞춰졌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이제 11월 전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재지명되고 나서 이제 물꼬를 잠근 거지. 인플레이션 파이트로 변화하면서 이제 연초부터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저금리 성장주들. 환경 하에서 많은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런 성장주가 큰 타격을 받아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전망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큰 폭으로 이제 우리가 부과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3년치 캐파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향후에 성장성에 베팅을 했었다면 아니 지금 당장의 실적 얼마인데 그리고 당장 나타나게 될 이런 PER과 그리고 수익성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최근에는 시장에서 이런 성장주 큰 폭의 조정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도 일단 이 고 PER을 납득을 시키려면 추가로 수주를 받든지 아니면 증설을 더 많이 하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마침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수주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려줬더라고. 무려 테슬라야. 테슬라의 동박을 직접 납부하는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전해졌고 뭐 장중에 21%까지
튀어오르던데 동박이 뭐길래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걸까? 보통 동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잖아. 음극재에 들어가게 되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면 돼. 보통 동박은 일렉포일이고 시장에서는 크게 세 종목이 있어.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SKC 그리고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동박은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이렇게 전류 이동하면서 그 전류 자체를 이렇게 잡아넣는 그 구조인 거고, 얇은 구리막 막. 코팅되어 있는 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롤트롤 형태로 이렇게 감던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스태킹 형태로 지스태킹 형태로 이렇게 쌓던지 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양극재, 음극재 나타나는 데 있어서 주로 음극재 쪽 이렇게 사용되는 소재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의미가 있었던 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갔었고, 오늘 날짜가 2월 17일이니까 목요일이잖아.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들어갔었고, 오늘 장 초반에 시초가가 대략 한 19%, 18%, 19% 갭으로 급등한 이후에 21%까지 장 초반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지. 왜 차익 실현이 나왔을까? 앞에서 말했던 이유. 그러니까 향후의 방향이나 그림 이런 부분은 좋지만 당장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부담감 이런 부분으로 인한 2차 전지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흔들림 자체가 나타났었다. 차익 실현이 나타났었다. 1번. 그리고 2번은 다시 한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3번은 앞으로 3월 11일 날 LG 에너지솔루션은 코스피 200 이런 편입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또 수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려가. 솔루스 첨단 소재 자금이 빠져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지. 가능성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스 첨단 소재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여타 이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추정하게 되는 뭐 ETF 자금이나 개별적인 뭐 이런 패시브 자금 이런 것들이 들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미국 오스틴 공장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직접 납품하는 직납 구조거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LG NLF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양극재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배터리 셋업체를 통해서 이런 테슬라에 들어가는 구조야. 마진 많이 떼이겠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직납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게 되면 당연히 마진 자체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쪽은 미국 오스틴 공장이 직접 직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최근에 이런 동박 이런 쪽은 계속 글로벌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런 반도체 쇼티지뿐만이 아니라 동박의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의미, 그리고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테슬라라는 이런 완성차 그리고 글로벌 선도 업체에 직납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퍼런스를 쌓았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해. 내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최초야 이게 직납하는 구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인데, 앞에서 말했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오늘은 이런 뉴스의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그럼 재료 소멸로 봐야겠구나. 일단은 모멘텀 소멸로 보고 셀온 뉴스라고 들어봤지. 뉴스에 K셀온. 그렇지. K셀온은 뭐야? 앞에 K코리아. 앞에는 코리아 붙어서. K셀온. 그렇지. K셀온 혹은 셀온 뉴스. 뉴스에 판다. K는 한국. K는 코리아 셀온. 그러니까 모르겠어. 약간 자조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미국이나 이런 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이런 부분을 빠르게 주가에 녹이면서 반영을 하는데, 국내 증시가 최근에 안 그래도 하락장에 투심이 흔들리고 있고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았어. 뉴스 났으니까 팔아야지.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 안 그래도 힘든데 악재란 말이야 하면서 더 많이 팔아버리고 이런 부분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게 앞에 코리아를 코리아 붙어서 디스카운트 뭐 코리아 이런 디스카운트 맥락이구나. 요인,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 안타깝다. 진짜 엄청 대박 뉴스인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뉴스지. 그러면은 낙폭과대주 매수 측면에서 담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뭐 연봉으로 봤을 때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잠깐만, 아닌 거네. 연봉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 그치. 연봉으로 보면 안 되고 뭐 주봉이나 일봉이나 이렇게 그렇지. 봐야. 그렇지. 나의 왜냐면 실수. 아니지 뭐 작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주도 섹터 주도주로서 그동안에 2차 전지가 시장 쭉 끌어올라왔었고 성장주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이쪽이야. 물론 작년 뭐 9월 달 이후부터 복귀를 해보면 메타버스 관련주가 가장 강하기도 했었지만 올라올 때 그 성장주 한 축에서는 2차 전지는 항상 빼놓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었던 이러한 종목인 거지. 그러면서 작년 여름에 이제 주로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양극재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해서 음극재나 그리고 전해액 그리고 첨가제 그러면서 이제 동박까지 한 바퀴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LG엔솔 들어오기 전후에서는 이제 뭐 장비 관련된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었지. 그러면서 이에 따른 이런 리레이팅 자체가 작년 말 그리고 연초까지는 나타났었지만 사실은 연초에는 장비주 일부 반응이 나오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을 보게 되면 사실 작년 말 이후부터 이런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축소가 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좀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이거는 솔루스 첨단 소재 개별적인 이슈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끌고 올라가기에는 최근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그 모멘텀 자체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보면 강력한 호재까지는 아닐 것 같다. 개별 호재다. 개별 이슈다. 개별로는 솔루스 크지만. 첨단 소재로 보면 아주 강력한 호재지. 그렇지만 2차 전지 전반으로 보면 오케이. 지금의 분위기를 180도 반전시킬 만한 그 카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 투자 전략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로 정리를 해봐도 될까? 부담스럽다. 깔끔하다. 오늘 뭐 아까 20% 틀 때 이렇게 따라붙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2차 전지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었고 이번 주에 또 종목의 참견에 솔루스 첨단 소재를 언급을 드리면서 우리가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판다고 했었을 때 최근에 주봉상으로 보면 주봉상의 추세가 꺾여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사실 팔 타이밍 자체가 지난 상황에서 이런 뉴스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왔을 때 좀 이에 따라서 줄려는 분들이 자체가 상당히 많았다는 게 오늘 주가 흐름에서 좀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5글자로도 정리를 했고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HMM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흠슬라? 흠슬라 이게 그 1년 만에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갔던 저력 있는 그 종목이잖아. 근데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거든 작년에. 잠깐만. 5,000원에서 5만 원 맞지? 작년 초에 이제 상반기에 5, 6월 달까지 대략 한 5만 원 넘어가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5,000원이 아니라 그 전에 출발점 한 2,000원? 그치. 3월 그 저점은 그렇긴 한데 내가 아침에 그냥 1년 이렇게 좀 연간으로 러프하게 했더니 연간으로 오늘 좀 많이 혼나고 있는 이 부분 학생입니다. 네. 아니야. 진짜 근데 이제 꾸준히 올라오면서 한 20배가 넘게 올라갔었고 작년 상반기의 가장 좀 스타 종목은 바로 흠슬라가 아닌가. 근데 이제 스타 종목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거든. 근데 보니까 실적이 나왔던 당일 그리고 뭐 다음 날 이럴 때는 살짝 상승에 그치더니 아니 뒷북도 아니고 오늘 갑자기 팍 상승한 이유가 있을까? 사실 뭐 오늘 상승했다기보다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 안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 왜냐면 안 그래도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운임지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 물론 계절적인 일정 부분은 이제 성수기가 지나간 효과는 있지만 BDI 지수가 1000 초반 1200대까지 200까지 떨어진 이후에 내가 이번 주에 체크했을 때가 1900까지 올라갔었어. BDI는 벌크선 운임지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로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벌크선사 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HMM의 경우에는 우리가 SCFI 혹은 CCFI를 봐야지.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게 SCFI고 차이나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거는 CCFI. 이거 다 차이나 외워야겠다. 컨테이너 여러분 프라이트 외우세요. 인덱스 혹은 SCFI는 상해 컨테이너 프라이트 인덱스. 그러니까 이런 그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SCFI 뭐 그때 5,000 넘어가면서 사상 최대치 이런 부분 지금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실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 그래, 추세적인 현재 상승이었네. 시가총액을 보면 아마 한 12조 되나?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자. 오늘 시장 출렁여서 또 시총이 어떻게 흔들렸을지 12조 전후 정도로 나도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HMM의 시가총액이 13조. 오늘 무려 8.7% 올라오면서 13조 4천억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얼마 전에 12조 체크했었는데 13조 지금 4천억이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21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7조 3천억 영익단으로, 그리고 순익단으로 보면 약 5조 원대 후반이야. 5조 원대 중후반 이렇게 기록을 할 거야. 그러면 13조 4천억하고 비교를 해봐. PR. 그러면 싸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이 5조 원이 넘어가는데 현재의 시가총액이 13조 4천억이다. 그러면 단순히 이런 곱하기만 좀 해보더라도 3배 언더에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 히스토리컬 기준으로. 이렇게 쌈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꺾여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건 비단 H&M뿐만이 아니라 포스코도 뭐 3분기, 4분기 좋은 실적 꾸준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분기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었지. 공통점은 이런 실적의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실적이 지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지금 코로나19 이런 영향 자체가 제한적으로 바뀌었었을 때,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 지금처럼 이런 H&M 경우 높은 운임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철강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이런 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고마진 자체의 스프레드를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을 피크로 해가지고 올 한 해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작년 하반기에는 부진한 모습이 지금 H&M에 같이 나타났었지. 그거네. 그러니까 괜히 놀랐잖아 이러면서 저평가네 이러면서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연초 들어서 약간은 바뀐 게 작년에는 성장주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실적보다도 성장이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베팅하는 부분이 안 들어갔었다면 지금 연초 들어서 확실하게 숫자로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성장주가 꺾이면서 이제 들어가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로테이션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갔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확산이 되면서 9만 명이 넘어가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달이나 이제 그 후가 되면 어느 정도 피크 아웃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주가 올라오면서 이런 경기 민감주가 같이 올라오는 거지.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시클리컬, 사이클.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경기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경기 경기가 안 떨어지면 좋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내려가고.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이런 해상 운송 쪽 이런 H&M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한다, 가치주로 로테이션 나타난다, 그리고 연초부터 이런 당장 숫자를 찍어줄 수 있는 저평가 밸류에이션 관련된 종목을 같이 체크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페노션이나 H&M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경기 민감주 소재단의 대표적인 종목인 포스코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 H&M 상당히 긍정적인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 아까 PER 자체가 뭐라 했지? 3배 언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물론 이런 거는 히스토리컬이고, 만약에 올해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게 될 경우에 뭐 PER 자체가 일부 좀 올라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것 자체는 알겠는데, 그래 너 싼 건 알겠어. 하지만 H&M의 최대 주주가 어디지? 지금은 산업은행주. 공적 자금 대규모로 투입을 해서, 일전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진해운이었었잖아. 이쪽에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이런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희석 물량,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얼마 전에 산업은행장 이런 부분이 국정감사였었나? 어디에서 이제 언론 보도,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았더니 장기적으로는 H&M 매각을 한다. 하지만 파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제 가격, 제 가치를 아직까지 받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싸다는 거지. 근데 불확실한데 근데 이거 계속. 그렇지. 그런데 계속해서 잠재적인 희석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물론 아직까지 싸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잠재적인 희석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H&M 바라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좀 중립이랄까? 그러니까 좋은데 나쁜, 중립. 중립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좋은데 중립. 저평가냐 아니면 물량 부담이냐, 요 중에 이게 잘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M까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와 진짜 다음 주 우리 만난 이 시점에는 또 오미크론이 얼마나 번져 있을지, 그리고 시장이 우크라이나발 그 사태에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한치 앞도 모르겠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잘 만나서 과외 받길 바라봐.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순식간에 한 10분 사이에 3%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확인해야 될 게 당장 지금 뭐 FOMC 금리 인상, 우선 대선 FOMC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사업 보고서 이런 부분 확정하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감사 보고서, 이런 감사 보고서 시즌까지 확인해야 되고 넘어야 될 산 자체가 되게 많아. 그리고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이슈는, 이거는 뭐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는 아니지만 횡령 부분. 횡령. 띠띠띠띠. 띠띠띠띠띠. 뭐 오스템 임플란트, 계양 전기, 생각지도 못했던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부분인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 공통점을 보면 관리를 안 해서. 이런 시스템 리스크도 있지만 이 돈이 개인들이 재경팀장이나 돈을 다루는 그쪽 부서에 있는 책임자가 작년에 이런 공통적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던 게 이런 거였잖아. 코인에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래서 뭐 꼬마 건물을 빌딩 샀다더라. 샀다더라. 건물을 샀다더라. 그리고 뭐 주식에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금 잠깐 횡령이지. 잠깐 이런 운용을 해가지고 얼마 벌면 인생 고칠 수 있는데,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보면 계양전기도 이번에 3일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그쪽에서 자백을 했다고 하거든. 그런 부분. 덜덜덜. 그런 부분이나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런 횡령 자금을 통해 가지고 범죄야, 투자 진짜. 이런 부분 나타났었지. 자기 돈으로 해야지. 그치. 범죄가 나타났었고, 그걸 바라봤더니 주식이라든지 코인 작년 하반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 누가 부자가 됐다더라 하는 부분 때문에 순간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범죄,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기피를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가 있는 거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이게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같아. 결국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목표치가 저쪽에 있는데 좀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성만 맞으면 그 부분 자체를 갈 수는 있는데,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좀 편법과 반칙을 동원하는 가운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투자 정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내가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야. 시장이 벌어주는 그래. 거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사람이 벌어주고 그리고 시장이 벌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돈을 언제 버느냐? 운때가 맞아야 돈을 버는 거지. 운과 때가 맞아야 되는 거고, 그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부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나도 내 그릇을 잘 아니까 딱 그 그릇 잘 기억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이제 뭐 생활이랑 방송이랑 삶이 좀 잘 유지가 되는데, 그래 진짜 주식 참 어려운 것 같아 이러면서 다음 주도 과외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오빠 잘 버티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고생했어. 최근에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다들 안부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 살아남자.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각자 도생해서 꽃피는 봄날에 좋은 날 다시 만나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 계속 지나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용기 잃지 마시고, 그리고 또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원칙, 그리고 투자 중심 이런 부분 잘 지키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오미크론 변이 난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관리 이럴 때일수록 잘 챙기십사 꼭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과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